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인이니까 한국 법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그 행위에 대해서 한국에서 처벌을 합니다. 일부 한국 연예인들이 뭐 미국에 왔다가 미국에서 합법이라니까 뭐 이런 걸 잘 모르고 뭐 괜찮은 줄 알고 야 괜찮아 여기는 합법이야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듣고 괜찮아 미국에서는 이거 합법이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일탈 행위를 했다가 돌아가서는 뒤늦게 한국에서 밝혀지면서 처벌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좀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오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향해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부터 전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풀어가는 그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우리 미주 한인 2세, 3세 그리고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우리의 후세들에겐 아주 민감하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꼭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공화당 대선 후보 레이스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출생 배경과 관련해서 그 자격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해서 헌법상 미국 정 부통령,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라는 내용을 계속 알리고 있는 어떤 한 인터넷 사이트의 그 주장을 지난 8일부터 그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그 트루 소셜 계정에 계속 퍼나르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972년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을 당시에 인도 출신인 그녀의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헌법 조문 해석에 따라서 그녀는 미국 대통령이나 또는 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라는 어느 그 법학자 한 사람의 그 주장인 것입니다. 일단 미국 헌법은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5살 이상일 것,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때 만 35살이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일 것.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에 안 살고 해외에 너무 오래 살았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미국에 최소한 14년 이상 거주했을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키 헤일리는 태어날 당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해당 그 법학자의 그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적 부여와 관련해서 이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그 미국에서는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지주의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속지. 그러니까 태어난 땅, 이게 땅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땅에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이제 속인주의인데 사람 인자 써서 이건 이제 뭐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정헌법,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미국 대통령의 자격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이제 다른 얘기예요. 수정헌법 14조.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사람이다 그 얘기죠.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 출생한 니키 헤일리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였고 또 나이와 또 미국 거주 기간 등등에서도 대통령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판단이고 사실 뭐 그게 팩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실은 글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어찌 보면 궤변이다라는 것이 다수 미국 매체들의 반응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글을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 계속 퍼날르는 것은 실제로 자격 시비를 제기하려고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니키 헤일리 출생 당시 그의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니었대. 니키 헤일리는 태어날 때 그 부모가 미국 시민 아니었대. 그리고 또 혹시 국민들 유권자들이 잊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니키 헤일리는 인도계 이민자래. 즉 인도계 피가 흐르는 사람이래. 요 사실 자체를 부각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이 맞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틀린 걸 알기는 알지만, 다시 말해서 대통령 자격이 뭐 있는 걸 알기는 알지만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그런 어떤 궤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슬쩍 퍼날리면서 널리 퍼뜨려서 자격 시비와는 관계없이 그녀가 인도계임을 부각시키려 한다라는 그런 해석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한인 2세, 3세들이 뭐 연방 하원, 연방 상원을 넘어서 뭐 장관 또는 뭐 나아가서 부통령이나 심지어 아니 우리 한인 2세, 3세, 4세 중에 미국 대통령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흑인 대통령도 나오셨잖아요. 버락 오바마. 그리고 이번에 인도계이지만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후보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한인 2세, 3세, 4세가 대통령을 꿈꾸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대통령에 당선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게 민감한 겁니다. 우리 한인 후세들이 부통령, 심지어 대통령을 꿈꾸는 데에 있어서도 똑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 커뮤니티인 우리 한인 사회에도 이 같은 그 어떤 문제 제기가 아주 민감한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럼 속지주의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한 그런 나라입니다. 속지주의, 원어로는요, The Territorial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 땅 지자를 쓴 건데 쉽게 말하면 그가 어디에서 온 사람이건 간에 미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사람, 그리고 미국의 땅에 살고 있으면 미국 법을 지켜야 하는 것, 이런 정책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개념인 속인주의를 볼까요? 사람 인자를 쓴 속인주의. 한국이 대표적인 속인주의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이 속인주의는 영어로는 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Passive Personality Principle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 땅의 개념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인이라면 어느 땅을 밟고 있던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 법을 어느 땅에 살고 있던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쉽게 예를 들면 불법 약물과 관련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한 유명인이 미국에 여행 왔다가 이건 미국에서는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 그런 약물을 사용하고 한국에 돌아갔다라고 치면 그 경우에 한국은 그 행동을 했던 그 장소가 비록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합법인 곳이다 하더라도 한국 법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법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인이니까 한국 법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그 행위에 대해서 한국에서 처벌을 합니다. 일부 한국 연예인들이 미국에 왔다가 미국에서 합법이라니까 이런 걸 잘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야 괜찮아 여기는 합법이야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듣고 괜찮아 미국에서는 이거 합법이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일탈 행위를 했다가 돌아가서는 뒤늦게 한국에서 밝혀지면서 처벌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 니키 헤일리에 대한 트럼프의 시비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2년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출생할 당시에 그의 부모는 미국 국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자, 트럼프의 주장대로 니키 헤일리 전 대사의 부모는 그가 출생한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니키 헤일리 전 대사의 출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헤일리는 속지주의를 채택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미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출생해서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또 현재 35살 이상이고 또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당연히 될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법적인 내용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만은 다분히 정략적으로 그런 주장을 자신의 SNS에 퍼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이 상대 후보의 그 출생지를 문제 삼아서 공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이 케냐에서 태어나서 백악관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라는 그 거짓 주장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정치적인 입지를 다진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그때 선거에서는요, 그 경쟁자였던 테드 크루즈 후보가 캐나다에서 미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경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테드 크루즈 의원의 경우도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캐나다 이중 국적이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슬그머니 퍼뜨리는 그런 전략이 트럼프 캠프 측의 오래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전략을 오래 쓰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부메랑이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트럼프 자신도 자유스럽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머니 역시 스코틀랜드 태생입니다. 물론 그 때문에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 역시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전 대사를 공격하는 그 가짜 뉴스는요, 오래전부터 극우 인사들 사이에서 주목받아 오던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끌어올린 게 아니죠. 어떤 한 학자가 끌어올린 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다가 슬그머니 본인 SNS에 올리면서, 왜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리면은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보니까 엄청난 파급력이 있거든요. 자신의 SNS에 슬그머니 올리면서 확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지하는 글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글을 자신의 SNS에 슬쩍 올리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갑자기 그 메시지가 마치 사실인 양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손해볼 게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손해볼 게 없다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 만일 문제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야. 내가 그 글에 뭐 동의를 했거나 무슨 내가 그 글이나 그 주장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지지한 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라고 재밌어서 흥미롭게 재미있는 주제가 올라왔길래 사람들이 그냥 한번 보라고 올린 것 뿐입니다. 라고 빠져나가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만일 문제가 안 되고 막 확산만 되고 그러면 슬쩍 넘어가면 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트럼프 캠프 측의 전략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정작 헌법상의 문제를 갖고 잣대를 대서 대선 출마 자격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면 그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라는 점을 그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그 대선 결과에 불복해서 그 이듬해에 의회 폭동을 선동했다라는 혐의로 현재 기소가 되어 있고, 또 콜로라도주와 이 메인주는 실제로 그 반란에 가담한 이가 공직을 맡을 수는 없다라는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도 뭐 여지는 남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니키 헤일리의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시비를 건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의 출마 자격 자체가 소위 말해서 내 코가 석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의 정략, 그런 식으로 전략을 막 하면서 맞지도 않는 얘기로 이렇게 남을 음해하고 그러면 자칫하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몰라서 트럼프 측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뭐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으로 던져보는 건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발 니키 헤일리의 그 자격 시비는 일단은 뭐 그 문제는 흐지부지 끝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정작 자격 판결은 또 앞으로 그럼 어떤 결말을 낳게 될지, 이 부분은 매우 주목됩니다. 이래저래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여러모로 관전 포인트가 많아서 뭐 그거 하나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